생각 너무 잘했어. 어떻게 생각했냐고? 선생님이 이 책상 앞에다가 크게 적어놨어요. 녹화. 하도 까먹은 이게 까먹고 녹화를 안 하다 보니까 큰일 날 뻔했네. 준하나 이해됐죠? 좋습니다. 중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힘의 정체. 힘을 우리가 F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힘을 받지 않는 경우 F가 0이다. 어떤 물체한테 내가 힘을 주지 않았어. 힘을 주지 않으면 얘는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정지에 있다. 물체가 정지에 있어. 물론 마찰이 없는 면에서 하는 얘기예요. 마찰이 없는 곳에서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 그럼 이 물체한테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 이 물체한테는 아무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라는 얘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언제도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다.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 어떤 물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얘가 속력이 등속이야. V라는 속력으로 계속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어. 한 번 움직인 물체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등속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것은 외부에서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예요. 알겠지? 그 두 가지. 힘이 0이다.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을 때는 정지 또는 등속이다. 두 번째. 힘이 가해지고 있다. 힘이 존재한다. 특히 이 힘이 존재하는데 어떤 힘이 존재하는 거냐면 어떤 계속해서 일정한 힘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일정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건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다? 속력이 변하고 있다. 어, 속력이 변화한다. 물론 이 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수도 있어. 증가한다는 건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계속해서 줬을 경우에는 같은 힘을 10N을 계속 밀어준다. 속력이 계속 빨라지는 거야. 음. 자, 감소하는 경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는 경우에는 속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해 있는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을 때 속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어떤 속력이 되겠어? 속력의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다. 정지해 있거나 일정하다. 이럴 경우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야. 자, 힘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어떻다? 감소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밀어준 경우고, 감소하는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 경우야.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이런 거지. 쭉 감소하죠. 자, 그때 우리가 이 속력의 변화량, 이 속력의 변화량을 주명하 뭐라고 한다 했지? 이 속력의 변화량, 이걸 뭐라고 해요? 속력의 변화량, 요것을 세 글자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 우리가 A라고 표현할 건데 앞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력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다? 요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에요. 시간 동안 속력의 변화량. 즉, 그 얘기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이 그래프에서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바로 얘 누구다?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가 되는 거야. 1초에 1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10이죠? 단위는 10m per 세크 제곱. 이 얘기 무슨 뜻일까? 1초마다 속력이 10씩 증가하고 있다.
언제?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공의 자유낙하 운동, 공을 떨어뜨리면 이 공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 하잖아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게 9.8로 지구에서는 9.8이라고 했지, 가속도가. 그게 뭐다? 1초에 9.8씩 속력이 증가한다. 왜 증가한다? 일정한 힘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물체할 때 가해지는 일정한 힘이 바로 뭐예요? 정체가 중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한테 떨어지는 중력,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인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지구에서 9.8 곱하기 질량. 그 녀석의 질량에다가, 그 녀석의 질량에다가,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가속도 값을 곱해주면은 중력이 된다. 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이 물체, 예를 들어서 지금 10kg짜리가 있다. 그럼 이 10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일까요? 9.8 곱하기 10kg이니까 얼마야? 98 뉴턴이 바로 이 1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그럼 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자, 떨어지고 있는 이 10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할까요? 중력은 변화할까요? 일정하지. 왜 일정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중력이라고 하는 건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거든. 가속도 값은 변하지 않아. 지구의 중력 가속도 값은 안 변한단 말이야. 질량도 안 변하잖아. 얘의 질량도. 따라서 중력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중력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이제 보기에서 나오잖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걸 잘 정리해둬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자, 이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제 힘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게 중요한 거야. 힘이 존재하면은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자, 그럼 이거를 종합해 보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이다. 두 번째, 이 물체한테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이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 라고 했어요. 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 그래프 어떻게 돼? 속력이 계속 일정하다. 자, 힘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면 가속이니까 어때? 속력이 증가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내가 평면에서 공을 굴렸어. 굴렸는데 지금 여기에 이 마찰이 없다. 라고 가정하면 이 공은 V라는 속력으로 내가 더 이상 얘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V라는 속력으로 계속 가겠지. 언제?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이 공이 한번 굴러간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는 등속 운동을 하겠지. 그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지지. 얘는 지금 여기에 뭐가 작용해? 일정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 자, 힘이 작용한다는 것은 가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1초마다 속력이 9.8씩 증가해.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이 0이었는데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가 돼? 9.8이 되고 2초가 지나면 속력이 또 9.8이 증가했으니까 19.6이 돼요. 점점 속력이 빨라진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이 두 가지를 짬뽕한 게 바로 뭐냐?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 두 가지를 짬뽕하는 거야. 합쳐. 그럼 뭐냐면 옥상에서
공을 던졌어.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그럼 얘는 던져진 이후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에다가는 얘한테 힘을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으로 가는 얘는 옆으로만 간다면 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등속 운동을 해야 돼. 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해야 돼. 얘를 만약에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돼. 1초 후에는 속력이 9.8, 2초 후에는 속력이 19.6, 3초 후에는 속력이 29.4가 돼야 돼. 점점 빨라져야 돼. 내가 얘를 옆으로 땅 찼어. 근데 더 이상 여기 바닥이 없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는 뭘 받는다? 아래로는 중력을 받고 얘는 요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고 옆에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짬뽕 되는 거야. 1초가 지나면 어디냐면은 옆으로는 등속을 해서 여기 가 있고 아래로는 등 가속을 해서 여기 가 있는 거야. 얘 1초 여기 있는 거예요. 2초가 되면 옆으로는 등속을 했고 아래로는 등 가속을 해가지고 이 위치에 떨어진 거야. 2초 후에. 3초가 되면 옆으로는 등속을 하고 아래로는 등 가속을 해서 여기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런 포물선 운동으로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 운동을 했다. 아래로는 무슨 운동을 했다? 자유낙하. 등 가속 운동을 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뭐다?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문제를 이제 126쪽에 한번 보면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이 들어왔었으니까. 자, 복습하는 상황을 한번 해보자. 책상 위에 자와 동전을 배치하고 자를 이렇게 기역 방향으로 탁 쳤어. 재빠르게 치면 요 A는 이제 오늘 공부할 관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얘는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아래로 뚝 떨어져요. 수직 낙하하는 거야, 수직 낙하. B는 자에 맞아서 얘는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 A하고 B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A가 여기 있다. 그럼 A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야. B는 어떨까? B는 여기 출발했다. 그러면 B는 포물선이잖아. 옆으로는 등속으로 가는데 아래 방향으로는 뭘 가는 거야? 등 가속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이런 포물선 운동을 떨어지는데 얘는 옆으로는 등속을 가는 거야.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는. 여기서 일정한 속력, 여기서 일정한 속력, 여기서 일정한 속력. 아래로는 등 가속을 가는 거야. 아래로는 1초 후에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2초 후에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3초 후에 A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높이만 동일하면 높이만 같으면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죠. 왜 동시에 떨어지냐면 F는 ma에서 A에 관한 식으로 풀어주면 A는 뭐야? m분의 F. 요 A가 뭐예요?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예요. 그건 뭐분의 뭐다? 얘의 질량분의
작용하는 힘이거든. 자, 질량이 2배 증가했어? 2배 큰 녀석이야? 그러면 그 녀석에게 작용하는 중력도 2배 증가한다 그랬죠? 자, 질량이 3배 증가한 놈이야? 그러면 작용하는 중력 3배 증가하죠? 어차피 2분의 2, 3분의 3, n분의 f 값은 어차피 어때요? 어떤 물체나 동일해. 동일하다는 건 떨어지는 가속도도 같다는 거야. 가속도가 같다는 건 1초마다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거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질량에 관계 없다. 이게 핵심이야. 포물선 운동의 핵심은. 너무 재밌지? 규명아, 너무 재밌지? 유진아, 왔어? 재밌죠? 우리 유진이 언제 왔어? 자,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같은 높이면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해했죠? 그치, 현우야? 그러면 A와 B는 동시에 떨어진다. 어떻게 해서 높이가 똑같으니까 질량 관계 없어. 근데 얘는 질량도 같잖아, 어차피. 질량이 다르더라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수직 낙하를 하든 포물선으로 떨어지든 어쨌든 동시에 떨어진다. 지우 알겠어? 오케이. 자, 맞는 거고. 수평 방향으로, 여러분, 수평 방향으로는 무조건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거야.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거야. 디귿. 자를 빠르게 쳤어. 자, 빠르게 치면 뭐가 변할까요? 자, 빠르게 치면 요 B가 더 빠르게 나가겠지. B의 속력이 V에서 더 빠르게 치면 이 V가 되겠죠. 하지만 옆으로는 등속을 하겠지. 그러면 B가 더 멀리 떨어질 뿐이야. 하지만 1초 후에 떨어진 높이, 2초 후에 떨어진 높이, 3초 후에 떨어진 높이는 어떨까? 똑같아. 단지 뭐만 변할까? 옆으로 이동한 거리만 더 멀어져요. 왜?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으니까. 왜?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옆으로는. 하지만 아래로는 동일한 시간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를 빠르게 치면 먼저 도달하진 않아.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7번도 같이 볼게요. 7번. 정리가 되죠? 음, 재밌지, 얘들아? 너무 재밌지 않니? 경희야. 동준아, 어때? 재밌지? 자, 7번.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던 2kg 물체를 낙하시켜서 T초 후의 속력이 19.6이 됐대. 그때 B를 여기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자, 이 둘의 운동을 한번 볼까? 중력 가속도가 9.8이래요. 그러면 봐봐. A든 B든 A 녀석이든 B 녀석이든 속력의 변화는 1초에 9.8씩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9.8씩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그치? 그럼 A가 19.6, 여기 19.6m가 되는 여기는 몇 초 후가 되겠어요? 9.8씩 증가했으니까 1초 후에 9.8이 속력이 될 것이고 2초 후에 속력이 19.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을까? 2초 걸렸겠죠. B는 2초 후에 떨어뜨린 거니까 B는 이때부터 속력이 9.8씩 증가하니까 B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이 A, 보라색이 B의 운동이 될 거야. 왜? B는 2초 후에 속력이 0, 3초 후에 9.8, 4초 후에 19.6이 되겠죠. A가 떨어진 순간으로부터 따지면. 하지만 기울기는 어떨까? 동일하지. 왜? 가속도는 동일하죠. 가속도가 뭔데? 속력의 증가량은 동일하지.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은 19.6이다. 자, 중력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중력은 F는 MA 똑같아요. 중력은 MA야. 질량이 얼마야? 지금 A의 질량이 2kg. 자,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9.8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19.6 뉴턴이 작용하는 중력이자 이 녀석의 무게. 왜냐면 중력이 여러분 무게라고 했어요. t는 2초다. 그렇죠. 가속도 어떻다고? 같다고. 가속도 지금 같잖아. 기울기가 가속도야. 가속도는 똑같다. 모든 물체가 똑같다. 되지? 자, 9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9번도 보면 여러분들 역학 여기만 정리 잘해두면은 고등 물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 자, 9번 봐봐. 자, 떨어졌어. 어떻게 했어? 지금 동시에 같은 높이가 중요한 거야.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 떨어지는 시간이 전부 동일해. 가속도가 동일하다. 자, 그런데 지금 A를 보니까 A는 요만큼밖에 못 갔고 B는 좀 더 갔고 C는 더 많이 갔잖아. 이건 왜 그럴까요? 옆으로 가는 속력이 V, 2V, 3V. 수평 방향으로의 일정했던 등속의 속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옆의 방향으로는 차이가 난 거죠. 왜? 속력이 예를 들어서 1m per sec면 1초에 1m를 간 거고, 2m per sec면 1초에 2m를 간 거고, 3m per sec면 3초에 3m를 간 거잖아. 아니, 1초에 3m를 간 거잖아. 동일한 시간 동안에, 네, 음, 알겠어. 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속력. 자, 봐봐. 이게 속력이잖아. 속력하고 시간하고 거리 관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알죠? 속력은 어떤 관계에 있어? 시간분의 거리의 관계가 있어. 그런데 봐봐. 이 세 물체가 떨어진 시간은 어때요? 동일해. 시간은 동일해.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녀석이 옆으로 떨어진 거리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얘의 속력에 비례하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는 건 옆의 방향으로 가는 등속의 속력이 컸기 때문에 거리가 옆으로 더 많이 간 거지.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C가 가장 큰 거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큰 거고. 가속도는 어떻다? 연직 방향이라는 건 아래 방향이라는 말하는 거거든. 같다. 도달하는 시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같다고 했잖아. 가속도가 같으면 동일한 속력의 변화량을 가지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아, 3, 이거 틀렸지, 그치? 음, 이렇게 되는 거지. 니은이 되는 거죠. 됐지? 자, 11번도 볼게요. 자, 11번. 지금, 얘들아, ABC가 지금 쏘잖아, 이게. 자, 보세요. ABC가 지금 쏘는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이게 지금 이렇게 수평면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떨어진 위치와 B가 떨어진 위치와 C가 떨어진 위치는 여기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누가 떨어지? 제일 처음에가 A, 두 번째가 B가 떨어진 곳, C가 떨어진 곳이 되겠지. 맞죠? 지금 이 옥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옥상에서, 옥상에서 ABC를 대포로 쏜 거야.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그냥 평지에다가 쐈다 그러면 ABC는 바닥에 동시에 떨어지죠. 동시에 떨어질 때 B를 쏜 속력이 더 빠르고 C를 쏜 속력이 더 크다고 하면은 B보다 C가 더 멀리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지구가 직선이 아니라 지구가 여기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 이렇게 없는 거잖아. 없어, 얘가. 그럼 B는 A가 바닥에 닿는 순간에 B는 바닥에 안 닿죠. C도 바닥에 안 닿는 거야. 그치? 어.
그러다가 만약에 바닥이 이쯤 있다 그러면 B는 여기서 떨어져야지, 그치? C는 여기서 떨어져야죠. 근데 지금 가니까 바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걔네들은 옆으로는 계속 어떤 운동을 해야 돼? 계속 옆으로는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옆으로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래로는 계속 등 가속 운동을 해야 돼. 가속 운동을. 물론 엄밀히 말하면 떨어지면서 계속 얘들은 지구 중력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포물선 운동, 옥상에서 떨어진 그 운동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B는 계속 떨어지는데 얘가 언젠가는 가다가 바닥에 만나겠지.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를 내가 잘라서 잠깐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잠깐만 이미 캡처해서 옮겨볼게. 음, 됐어. 캡처를 했고 자 다시 여기다 그림을 가져와서요. 봐봐. 아이고, 자, 이 그림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사실은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 부분은 다시 사실은 여기서 다시 포물선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들이 조금 앞으로 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구가 원이다 구다 보니까 계속 바닥에 닿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B가 언젠가는 바닥에 닿는 거야. 근데 C는 C는 어때? 바닥에 닿을 만하면 지구가 다시 구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 계속 닿으려고 하는 순간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는 땅에 닿지 않고 계속 도는 거야. 같은 속력으로.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속력 이상의 속력으로 쏴주면 보통 이제 이 속력이 보통 1초당 한 11km 정도의 속력으로 쏴주잖아? 그러면 지구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어. 지구 주변을 이렇게.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이게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에 계속 안 떨어지고 도는 거야. 그래서 ABC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중력은 가속도는 어때요? 동일한 거지. 떨어지는 가속도는 동일한데 옆으로 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C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거고 더 멀리 떨어지다 보니 C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속력을 비교해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클수록 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A, B, C를 비교했을 때는 속력이 A, B, C 순서로 커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되겠지? 좋아.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에 127쪽. 자, 오늘 한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복습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잘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질문 많이 들어왔거든. 같이 볼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P점에서의 속력은 5다. 여기서는 5다 이거야. 그 다음 P점을 지난 후에 2초 후에 자,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여기서는 10으로 해라.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얘는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하는 거야? 10씩 증가하는 거죠. 가속도 의미가 그런 거야. 1초마다 이만큼씩 속력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2초가 지나면 1초마다 10씩 증가하니까 2초가 지나면 속력이 얼마 증가하겠어요? 20 증가하겠죠?
20이 되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증가량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에서 출발했으니까 Q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속력이? 20이 더 증가했으니까 25m/s가 되는 거죠. 니은 보기가 그래서 맞는 거지. 그 다음, 정지 상태에서 요 P까지 올 때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일까요? 이게 지금 기억이잖아. P점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냐. 그래프를 그려봐. 항상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대부분 많은 힌트를 줘요. 잘 안 되면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지, 준환아. 잘했어. 보이기 시작해. 자, 자유낙하 운동은 다 이런 그래프야. 지금 얘 가속도 값이 1초에 10씩 증가한다 했으니까 얘는 여기 1초 후에 10m/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속력이 5m/s라는 거 아니야? 속력이 5m/s라는 건 시간이 몇 초 지났을 거야? 0.5초가 지났겠죠. 승우, 체리나, 되니? 그래서 1초가 아니라 0.5초가 되는 거고요. 자, P점을 지나 Q점을 지날 때 중력의 크기는 감소하냐? 선생님이 지표 근처에서는 다 중력을 같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중력은 같아야 된다. 왜? 중력 F는 ma인데 이 녀석의 질량 안 변했죠? 가속도 안 변했죠? 중력도 안 변하는 거야.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표 근처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3번도 보면은 이제 3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A하고 B를 여기다 놓고 툭툭 친 거예요, 지금. 근데 A는 질량이 2m이고 B는 질량이 m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써봐. 야, A하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같다, 다르다. 써보세요. 중력은 다르다. F는 ma. 다르죠. 몇 대 몇인가요, 그러면? 중력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야.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질량이 두 배니까. 자, 하지만 중력이 두 배지만 얘들이 떨어지는 가속도 같아요, 달라요? 중력 가속도 같을까 다를까? 같습니다. 그렇지. 몇 대 몇이야? 1대 1이란 말이야. 가속도는 1대 1이라는 거야. 잘했어. 자, 요거를 여기선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아, 질량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 중력이 두 배야. 하지만 가속도는 동일해. 요걸 끄집어내야 되고 두 번째 끄집어낼 거는 이 거리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있어. 힌트가. 왜? 떨어진 거리가 A는 D에서 떨어졌는데 B는 ED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그지? 자, 동일한 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바닥에 떨어지는데 요 거리의 비가 1대 2라는 것은 뭘 알 수 있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몇 대 몇입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A하고 B에 탕 쳤을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은 몇 대 몇일까? 등속으로 날아갈 때. 거리가 두 배 떨어졌어. 속력이 두 배인 거죠. 1대 2인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어? 옆으로는 등속이라 그랬잖아. 옆으로는 등속이라니까? 자, A가, 이렇게 생각해봐. 숫자를 대입해봐요. A가 1m/s의 속력으로 등속을 해. B가 2m/s로 등속 운동을 해. 그러면, 그리고 나서 A가 1초에 떨어졌다 생각해봐. 그럼 A는 1초에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거리는. 1m가 된 거죠. 1m 가서 떨어진 거지. 왜? 1초 후에 떨어졌는데, 속력이 1m/s 옆으로는. 그러면 옆으로는 1m가 간 거죠. 옆으로는 1m밖에 못 간 거지. B는 1초 후에 똑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B는 2m/s로 속력이 두 배야. 그러면은 B가 떨어진 위치는 2m 가서 떨어진단 말이지. 수평으로의 속력이
떨어진 거리의 B가 되는 거죠. 1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튀어나온 속도는 B가 2배다. 그렇죠. 중력의 크기는 A가 2배다. 그렇죠.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같다. 들어오잖아, 한눈에. 재밌잖아.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중력, 그 다음에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등속이다. 힘이 존재한다면 등가속,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서 그 두 가지를 접목 짬뽕시킨 게 바로 포물선 운동이다. 포물선 운동은 아래로는 등가속, 옆으로는 등속이다. 아래로는 힘을 받고 있고 중력, 옆으로는 아무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거다.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물리학의 매력이야. 자, 넘어갑니다. 자, 128쪽. 자, 오늘 좀 늦었지만 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관성. 관성의 법칙 많이 들어봤을 거야. 관성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그 상태를 더 쉽게 말하면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아, 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좋아요. 오늘 뭐 어차피 늦은 거. 자, 4번도 같이 합시다. 4번. 요거 4번까지 질문 4번 지금 많이 들어왔어, 다시. 4번 한 번 더 할게요. 음. 자, 지금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동시에 B는 자유낙하시켰다. 그랬더니 A를 수평 방향으로 E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는 EV로 던졌을 때는 여기 P점에서 꽝 하고 B하고 부딪힌 거야. 근데 V의 속력으로도 옆에 던졌을 때는 좀 느리니까 좀 아래쪽에서 맞은 거야. B랑 똑같이 부딪힌 거야. B랑 왜 부딪힐까요? 왜 부딪혔을까? 왜 부딪히냐면 지금 같은 높이에서 지금 같은 높이잖아, 지금. 같은 높이면 B가 요만큼 떨어졌을 때 A도 수직 방향으로는 요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죠. 가속도 똑같으니까 아래 방향으로는. 그치? 근데 A는 옆으로 던졌기 때문에 아래로는 같은 높이이면서 옆으로는 저 높이가 되니까 무조건 B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항상 B와 같은 높이를 가. 얼마나 세게 던지더라도 같은 높이를 가. 그러면 B 쪽으로 던졌으면 언젠가는 B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어. 일단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건 항상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A는 옆으로 던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B하고는 무조건 부딪힌다. 왜? 항상 B와는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항상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보자. A를 이 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는 여기 P점에서 부딪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는 여기 Q점에서 부딪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생각해보세요. A의 속력이 이 V의 속력을 던졌을 때와 A의 속력이 V의 속력을 던졌을 때, 자, 같은 거리를 가는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리를. 지금 같은 거리를 갔거든. A가 이 V를 던졌어도 같은 거리를 갔고, A를 V로 던졌어도 같은 거리를 갔어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 P에 부딪혔다는 건 좀 빨리 도달했다는 거고, Q에 부딪혔다는 건 좀 느리게 도달했다는 거지. 그럼 P에 부딪힌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Q에 부딪힌 시간을 T2라고 하면,
요 T1과 T2는 얘의 속력 EV와 V와 어떤 관계가 있겠냐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수평 방향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보면 되죠. 속력은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지금 동일한 거리를 갔어. 그러면 속력과 시간은 서로 어떤 관계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지. 속력이 2배 빨라지면 시간은 2분의 1로 느려지는 거죠. 시간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 2배면 시간은 절반이 되는 거야. 따라서 1대 2가 되는 거죠. 시간의 비가. 속력의 역수가 되는 거지. 1초에 부딪혔다면 얘는 2초에 부딪힌 거예요. 등속으로 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나은이 이해됐나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시 넘어갑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는 건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뭘 유지하는 거냐? 운동 상태. 여러분, 운동 상태라는 게 뭐예요? 운동 상태라는 게. 음,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성은 이미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힘이 없다는 건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일 거겠어? 정지 상태이거나 등속의 상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는 것은. 자, 관성이라는 건 이미 외부에 어떤 힘이 관여하고 있지 않을 때의 운동이야. 그 얘기는 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애야. 그러면 여기서 관성이라는 건 뭘 유지하려는 걸까? 바로 정지해 있으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등속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거야. 버스에 가만히 내가 버스랑 정지해 있었어. 그럼 나는 정지해 있고 싶은 관성이 생긴 상태야. 그때 버스가 급출발을 빵 해. 그러면 나는 가만히 멈춰 있고 싶었는 관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버스가 앞으로 출발하면 나는 뒤로 확 밀리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물을 떠놓고 수레를 갑자기 확 밀어. 그러면 수레와 나는 물은 원래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이 있었는데 수레가 움직이면서 물은 관성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난 정지해 있고 싶거든. 또는 운동하는 물체에 계속 운동하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을 말하는 거냐면 등속 운동만 얘기하는 거야. 등속. 자, 버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고 있어. 자, 50km per hour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버스도 50km로 가고 싶어 하는 관성, 나도 그 위에 타고 50으로 가고 싶은 관성이 있는 거야. 나는 50으로 가고 싶은 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갑자기 멈춰. 그럼 나는 50으로 가고 싶은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과 수레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계속 등속 가고 싶어. 근데 수레를 멈춰 갑자기 물은 계속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거야. 이게 관성이. 알겠지? 이게 보다 관성이다. 관성은 등속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자, 운동량이 뭐고 충격량이 뭐냐.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운동량이 P라고 써요. 소문자로 P로 쓰는데 질량이 크면은 더 운동의 효과가 큰 거고 속력이 빠르면 운동의 효과도 큰 거야. 운동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얘는. 운동 에너지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아,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의 효과는 커진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운동량이다. 운동량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을 해요. 어, 운동량보다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속력의 운동량이야. 그래서 자, 10kg짜리 구슬이 굴러가고 있는데 얘의 속력이 2미터 퍼 세크야. 그럼 얘의 운동량을 구하세요. 얘가 가진 운동량은 얼마냐? 그러면 얘는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얘의 운동량을 구해주면 돼. 질량이 얼마? 10kg. 속력이 얼마? 2미터 퍼 세크. 그러면은 20이 되는 거고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 뭐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킬로그램 단위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곱해주면 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의 단위는 줄이지 않았어. 그냥 이거 써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할 필요 없어. 왜? 운동량의 공식을 생각하면 돼.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그럼 단위가 뭐야? 질량 곱하기 속력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을 얼마나 받았냐. 공이 굴러가는데 발로 공을 빵 찼어. 그때 공은 충격을 받아요. 그 받은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공을 너희가 발로 찼어. 그럼 그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얼만큼의 힘으로 찼냐? F 곱하기 몇 초 동안 그 힘을 계속해서 줬느냐? 시간, 지속 시간, T. 자, 그래서 여기 힘은 몇 뉴턴을 줬고, 자, 시간은 몇 초 동안 줬느냐? 자,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가고 있어. 이 공이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정지해 있는 공이 있어. 이 정지해 있는 공한테 내가 공을 계속 밀어줬어. 얼만큼 밀어줬냐면 10뉴턴의 힘으로 얘를 2초 동안 밀어줬어요. 그럼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겠느냐? 보여보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한 시간이야. 그러면 그렇지. 20이 되죠? 단위는 뭐가 될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뉴턴 곱하기 세크. 이게 충격량 단위. 선생님 외우기 힘들어요. 힘들 이유가 없어.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 곱하기 시간이야. 자, 운동량과 충격량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봐. 재밌는 게 있어. 자, 오늘 이거 너무 재밌어서 짜릿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이거 알고 나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여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알려줄게.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어, 이게 너무 재밌어. 자, 얘들아,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이 있으면 운동량이 있다고 그랬고 충격량은 어떤 힘을 주면은 충격량을 준 거다라고 했어. 자, 근데 다시 여기 충격량에 여기 얘한테 다시 와가지고 볼게요. 정지해 있던 녀석한테 내가 이미 정지해 있었을 거 아니야. 힘을 줘서 밀면 얘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치? 처음에 정지해 있다는 건 얘의 속력이 0이었다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질량도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얘의 질량이 1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밀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움직이겠지? 그리고 마찰이 없다면 얘는 일정한 속력을 갖게 되는 거야. 제일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 얘는 1kg짜리 공이고 없던 속력이 생겼다는 건 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운동량이 생긴 거네. 운동량. 처음에 멈춰있던 얘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자, 얘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멈춰 있었어. 그럼 속력이 0이야. 그럼 이 운동량 얼마야, 현우야? 0이죠? 처음에는 운동량이 0이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운동량이 0이 아니죠?
MV라고 하는 운동량이 생기겠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왜 생겼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생겼을까? 이 운동량의 변화는 왜 생겼겠니? 바로 얘가 뭘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한테 충격을 주면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 단위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충격량을 20이라는 충격량을 주잖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값도 정확하게 똑같이 20이 변해요. 충격을 20을 주면 운동량이 20을 변해. 단위가 다르잖아, 지금.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고,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니까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숫자 값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단위가 똑같다면 요 뉴턴 세크랑 자,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생기는 건 우리가 알았어. 그건 이해됐지. 충격을 받으면 얘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건 이해됐어. 그런데 단위가 만약에 이게 같은 단위라면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하면은 충격량의 수치 자체가 그냥 그대로 운동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단위만 똑같다면. 그렇잖아. 너희가 응? 지금 사과가 있는데 여기 사과의 질량이 1kg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사과 1kg을 더했어. 그럼 이 사과의 질량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kg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1kg에다가 1kg을 똑같이 더했기 때문에 2kg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똑같으면 더할 수 있는 거야. 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과의 질량을 원래 있던 사과의 질량에다 더해줬던 것처럼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가 똑같다면 충격량이 20을 받았을 때 운동량으로 20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그럼 우리는 이 단위가 같은지만 보면 되거든. 단위가 같아요. 에? 선생님? 단위가 왜 같아요? 자, 잘 보세요. 뉴턴,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자, 여러분, 뉴턴 세크라고 하는 것은 뉴턴은 힘이잖아, 힘. 뉴턴이라는 건 얘는 힘의 단위잖아요. 자, 우리 힘은 F는 유명한 공식 뭐예요? MA와 같죠. 그러니까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가 뭐였어?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면 요 값을 뉴턴에다가 바꿔주면 뉴턴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소름 끼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뉴턴의 단위하고 같은 거잖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거기에다가 세크 하나 남은 거를 이제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세크, 세크 하나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같네? 서름, 서름. 소름 끼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름 끼친 사람, 저요? 네! 손 들어보세요. 소름 안 끼쳐. 유진아, 소름 안 끼쳐? 소름 안 끼치냐고! 얘들아, 아름답잖아. 단위가 같다는 건, 단위가 같다는 건 그대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거를 이해하면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를 봤을 때 겁나지가 않아.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단위가 같다?
운동량이 단위가 같다?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야.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의 변화로 가고, 운동량이 변했으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선생님 단위가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봐봐, 다시 해볼게. 자, 아름다우니까. 자, 뉴턴 세크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거든? 근데 요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요게 뭐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건 이거예요. 세크 제곱분의 미터야, 이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분모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자, 요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볼게요. 자, 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수치값은 단위는 동일하다. 자, 얘들아, 단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얘의 질량이, 나 지금 너무 신났어. 나 너무 신나. 자, 2kg짜리 공이, 응? 멈춰 있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10N의 힘으로 2초 동안에 얘를 밀어줬어. 그럼 얘가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아, 이거 너무 지금 너무 어려운가? 처음부터? 자, 쉽게 하면 이거야. 자, 쉽게 해볼게. 얘의 운동량이 0이었어. 그런데 뒤에서 얘를 충격을 줘가지고 충격량을 20을 준 거야. 그러면 얘의 나중에 운동량은 얼마가 됐겠어요? 자, 멈춰있던 얘, 운동량이 0인 애한테 충격량을 20을 줬어. 그럼 얘의 운동량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서 여기 위에다가 문제를 한번 그대로 풀어보면 16ton의 힘을 2초 동안 줬다는 건 얘의 충격량을 얘한테 준 게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20이라는 거야. 단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멈춰 있었으니까 얘의 운동량은 0이었어. 그런데 얘가 이제 얘의 운동량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2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다? mv. 이건 기억해 줘야 되죠?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근데 이 질량은 지금 얼마래? 2래. 그러면 속력 곱하기 2가 20이 돼야 되니까 속력이 얼마다? 10m/s로 증가했다. 이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129쪽 봐봐. 이거 미리 예습한 사람이 수업시에 질문을 했던데, 이게 숙제 아니었는데 미리 푼 사람이 있더라고.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이게 모르고 봤을 때는, 와이씨, 이게 도대체 뭐야? What the 자, 시간이, 이거 뭐야, 미쳤네. 시간 다 됐어? 야, 내가 3번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두 가지만 쓰는 거야. 자, 운동량을 쓰세요. 운동량, P는, 공식은 이건 외워주세요.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자, 그 다음, 충격량, I는 뭐다? 힘 곱하기 지속 시간. 이 두 가지는 기억해주자. 요거는 기억해줘야 돼. 요건 어쩔 수 없어. 두 가지 공식 외워주세요. 자, 질량이 2kg인 물체에 5N의 힘을 1분 동안 작용했대. 60초죠. 1분 60초.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5N의 힘을 60초 동안 작용했다. 얼마야? 5, 6에 30, 300이야, 300. 자, 단위까지 쓰자. 뉴턴 세크.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끝.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여러분, 변화량이야. 나중에 운동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요.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한다니까? 얼마야? 300이야. 얘들아, 똑같다고요.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한다 했잖아. 300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단위는 이것만 써주면 되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똑같은 거라니까? 현우 알겠어요? 동준이 어때? 알겠죠?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어? 하령아, 알겠어요? 재밌지? 얘들아. 아, 이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복습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 정도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게, 어, 참 애매하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네. 이것만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야, 이게 숙제가, 음, 숙제 낼 수가 없어.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은, 어, 뭐,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풀 문제 한 복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일주일 정도 좀 여유 있게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치? 좋아요. 와우. 여기까지. 일단은